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테마 집중 분석 시간이었어요. 반도체 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번 주에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거 분석도 해드렸죠. 근데 그동안 좀 흐지부지 하다가 오늘 조금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페스 후공정 세계 최고 기술 보유했다는 내용과 ENF 테크놀로지 이제 국산화 수혜주죠. 실질적으로 지금 자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데 SFA 반도체, SN S텍, 그리고 이제 칩스앤 미디어, 좀 자세하게 한번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돌아온 소부장해서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업체죠. 정부 손짓 대세주 자리 탈환이라고요. 제목에 기세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호재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음 달까지 100개 플러스 알파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024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 이제 지난 4월 달이죠.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133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곁들여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비명을 대만의 TSMC죠. 지금 세계 1위 저희 시장 점유율 한 50%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한 18%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1위를 목표로 지금 공격적으로 나섰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국산화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는 뭐가 있나 한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SFA 반도체 우리가 좀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은 이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SN S텍은 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자, SN S텍은 지난 14일이죠. 실적 발표했습니다. 한 영업이익이 한 41억인데 전년 동기하면 한 200% 넘게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그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한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NC 필리시 반도체 업체죠. 그리고 이제 칩스앤 미디어, 그러니까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죠. 이 라이센스를 팔아서 수익을 잡고 있는 그런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페스 비메모리 이제 후공정 기술을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페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언급하면서 네페스를 가장 선호주로 봤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STI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한 65%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면은 ENF 테크놀로지가 나왔죠. 뭐 회사 기여는 뭐 자본금 얼마 뭐 이렇게 쭉 나왔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과 반도체 포코 레지스트롱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제조하는 판매 업체다라면서 소재 업체죠. ENF 테크놀로지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강했던 배경은요.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의 국산화 기대로 수혜가 기대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ENF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펜테크 놀러지라고 있어요. 지분율 한 46.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삼성물산이 중국에서 불산을 수입하면은 이것을 가공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수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상승 논리의 두 번째에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에도 공정용 케미칼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오스틴 지역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이죠. 신규 공장 한 522억 규모랍니다. 건설을 예정으로 해서 향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공정용 케미칼 소재
공급을 할 전망이다. 그래서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ENF 테크놀로지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제일 강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죠? 계속적인 상승세.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언급했을 때가 2만원 밑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25,000원이네요. 그래서 고점 돌파도 해주고 있고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에요. 조금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나 그런 싶을 정도로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어요. 어제 같은 날도 플러스 200원이 나왔으니까 어제는 바이오주가 모든 시장의 매기를 끌어들이면서 다른 업종은 약했는데 그나마도 그런 와중에서도 ENF 테크놀로지는 플러스를 유지를 해주고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반인데 앞으로 이제 마감까지 1시간 남았는데요. 2.2% 상승한 550원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탄력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 어제 빠질 때 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오늘은 눈높이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수급상 보십시오. 최근에 이 개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물량도 확대되어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죠.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길게 한번 볼까요? 그렇죠? 금년 연준 고점이 금년 7월이었는데 그 고점 얼마입니까? 25,000원을 돌파를 해줬죠. 한번 월봉상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역사적인 고점은 한 3만원 정도 수준이네요. 29,550원. 뭐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죠. 아마 이 25,000원 먼저 고점 돌파했으니까 한번 돌파했다가 눌림목 한 24,000, 5,000원 눌림목을 밟고 여기서 치고 가면은 그러니까는 요번에도 2만원 밑에가 19,000원대에서 25,000원 올라왔듯이 요번에 뭐 26,000원이 됐든 한번 고점 찍고 눌림목 24,000, 5,000원 줬다가 한 3만원까지 역사적인 고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물론 이제 바이오주하고 IT 섹터 어떻게 제가 이제 IT 섹터 대 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순환매 양상도 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바이오주가 조금 하락 추세에 있지만 뭐 주택 꺾인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 상승한 폭에 비하면 뭐 조정폭이 깊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게 금융위였죠? 조금 과열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한 3번 정도 나와야지 고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다고 또 이것이 계속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계속적인 순환매는 본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 뭐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2만원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보다는 한번 눌림목을 다시 줄 때 그때를 기다리자. 항상 우리가 매수 타이밍은 관심종은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누가 외국이나 기관이나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을 봐야겠죠. 그 이제 심리면을 보면서 조정을 잘 받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타이밍을 노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남들 다 사고 싶죠.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면은 낭패 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항상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습관을 길자. 물론요, 직금장, 나중에 뭐 대세 상승 때는 좀 웬만하면 추격 매수해야 되지만은 아직은 대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다음 종목 하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강남에서 강연회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은요, 강북에서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장소는 을지로예요. 국도호텔 로터스홀입니다. 을지로인데 이제 지하철 4가역이죠. 그러니까 2호선하고 5호선이 만나는 4가역에 10번 출구에 나오시면은 한 100m, 150m 거리에 있으니까 한 1, 2분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참가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만원입니다. 이제 주 교재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로 보고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특별 교재를 제공을 하니까요. 접수하실 때 나는 유튜브 보고 왔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마 이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5만 원이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따른 논리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또 삼성전자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뭐 반도체라든지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을 포함한 5G 스마트폰, 그렇죠? 이러한 이제 핵심주들에 대한 공개를 할 예정이고, 또 이제 바이오주도 언급해야겠죠? HLB라든지 메지온에 이은 이제 핵심 주도주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넷패스예요. 저희가 이제 넷패스라 상당히 강조를 해 드렸던 그러한 종목인데,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과 재료 및 화학 제품 제조업체죠. 근데 이 회사가 이 비메모리 후공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묶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FOWLP예요.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고,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동부하이텍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 기반이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국내 단독 공급자이기 때문에 급성장이 기대된다는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몇 개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 4월 달에 삼성전자가 133조 비메모리를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멀리 간 종목이기도 하죠. 한번 넷패스 차트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길게 월봉으로 보면, 그쵸? 지난 4월 달에 삼성전자의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10,000원 내외에서 3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한 넉 달 정도 조정 양상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한 3배 정도 올라오고 기간 조정을 지금 3개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주말에, 제가 금요일인가요? 일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바이오주의 강의에서 좀 밀렸다가 오늘 바로 또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거래량도 80만 주 거래가 실립니다. 좀 의미가 있죠. 내일도, 그다음 오늘 너무 많으면은 에너지를 너무 바닥권에서 소진하기 때문에 안 되고, 오늘은 뭐 한 100만 주 내에 끝나고 내일은 한 150만 주, 그렇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올리면서 최근의 고점인 35,000원 돌파, 그러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까지 보면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한 18만 주 사고 있죠. 기간이 26,000주. 거래가 증가.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증가하는데 이 거래 증가를 유발시키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이고, 개인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팔고 있겠죠. 그럼 소극적으로 위에 걸어놓은 거를 외국인, 주체 세력들 외국인들이 계속 사준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할 때 보죠. 최근에 상승한 게 10월 8일 날 7.8% 올랐는데 외국인이 34만 주 샀죠. 기간이 11만 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이 뜬 날이 10월 15일인데 외국인이 25만 주.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많이 사면 주가는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동안에 조정 양상을 받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며칠 안 되죠. 꾸준하게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의미를 조금 부여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넷패스 뭐 먼저도 말씀드린 3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뭐 항상 물량을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한번 주도주로 부각된 종목은 조정 이후에도 또 그 테마가 옮길 때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넷패스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저는 매수 관점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다음은 이제 SFP 반도체예요. 여기 기사 난 건데, 캐파 증설 제품 고사양화로 성장 공격해서 신한증권에서 나왔죠. SFP 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 아까 말씀드렸죠. 펠리스 업체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수요 증가에 주목할 시점으로 고객사의 제품 다변화와 생산, 외주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얘기예요. 또 작년 필리핀 2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설비 투입 및 테스트 작업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진행될 예정으로서 실적은 더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실적도 좋아지겠죠. 자, SF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 떴네요. 125원 상승한 3,200원. 아, 장중 한때 상당히 떴다가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아주네. 한 8.7%까지 떴고, 거래량도 지금 1,200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은 300만 주인데, 자, 그러면 자기가 거래가 크게 터졌을 때,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가 어디서 터졌는지를 한번 유심히 봐야겠죠. 그렇죠? 자, 아침에 주가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뭐, 거래량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아침 5점, 9점 돌파를 위해서 거래가 크게 실렸다가, 오히려, 지금 장 후반에 가면서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물량을 팔아먹었다 보기는 조금,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제 지난 6월달 고점 수준에 오면서 조금 생각보다 매물 압박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줬으니까는 뭐 2, 3일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추세 이탈이라든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좀 웬만하면 끌고 가도 괜찮다. 요번에 뭐 이제 윗꼬리 부분에서 좀 거래 실리고 해서 뭐 옆으로 늘어지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깊은 조정,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조정은 예상하고 기다리는 조정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칩스앤미디어죠. 이제 이 회사,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 자산, IP죠?를 개발 및 판매하는 전문 업체예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는 것으로 국내 업체에서는 유일하다죠. 그래서 라이선스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엄정,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될수록 전체 매출에서 로열티 매출 부분이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면서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비메모리 분야 133조 투자에 대한 시장 확대로 따른 수혜 기대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인 ARM이 하위와 거래 중단으로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로열티 수익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실적도 개선 전망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칩스앤미디어 주가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분봉이고 이제 월봉상으로 그렇죠? 전혀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3, 4월 달에 삼성전자 133조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4배로 한 100% 정도 올랐죠. 그리고 5월 이후에 지금까지는 조정 양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올라간 폭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충분한 가격 조정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으니까는 그만큼 리스크는 다른 회사보다 적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차피 리스크를 적게 한다면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은 안정감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좀 안정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INC인가요? 한번 INC 한번 주가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INC도 지난 9월 하순경에 말씀드렸죠. 이제 이 비메모리에서 INC 상승하고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는 종목에서 안정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INC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도 얼마입니까? 5,000원 밑에 뭐 한 4,600원대에서 지금 5,500원, 한 거의 1,000원 가까이 올라온 추세죠. 한 20% 올라온 거죠, 이것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언제 뜰지는 모르겠지만은 칩스앤미디어,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한번 실려야 돼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10만 주를 밑돌면서 그냥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이때처럼, INC처럼, 이때가 며칠입니까? 10월 8일 날, 그죠? 주가 8% 뜰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 100만 주에서 증가했듯이, 칩스앤 미디어도 이런 모습 나오다가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한번 고개를 치켜들고, 뭐 쉽게 뭐 10,000원 이상 돌파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FST네요. 이제 이 회사 기업 보면은 이제 뭐 1987년 설립된 이제 반도체 펠리클 및 칠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펠리클은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요. 포토마스크죠. 포토마스크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소재래요. 이 펠리클이.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냥 어떠한 업체다라는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본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슈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소재 국산화의 움직임에 가속될 전망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핵심 상승 논리 보면은 비메모리와 자회사 상장 모멘텀에서요. 이 펠리클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단위당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분야가 집중 투자되면서 확대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펠리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내년 중국 시장도 진출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포로 보면은 한 8배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이 충만하다라는 얘기죠. 한번 FST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ST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말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네요. STI, 그죠? 1350원 떠서 7.5% 떴네요. 한 19,600원 정도, 그죠? 그러면서 연중 고점 돌파를 오늘 시도를 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당히 새로운 상승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도 오늘 주로 보면은 이 비메모리 주로 이제 반도체 중에서 다 외국인들이 있고 가네. 지금 이 STI도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그죠? 지금까지는 사주면서 주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게 뜰 때를 보지 말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날도 10월 14일 날 한 8% 떴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조정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조정 받을 때 그동안 주가를 띄워 올렸던 세력들이 도망가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복모습, 하루에 시가저가, 고가저가가 작아야 되고,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오늘 크게 떠버렸으니까 뭐 나중에 또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일단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큰 부담 없죠. 새로운 시장 알리는 대량 거래와 함께, 그렇죠? 돌파,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뭐 끌고 가는 거죠, 뭐.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 끝났네. 요거 해서 이제, 안 했던 종목 중에, SN S텍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SN S텍 한번 볼게요. 자, SN S텍. 이 회사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다 그랬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할 때가 요 양봉이 마지막 나오는 날이에요. 10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거의 뭐 2주째 이제, 조정을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조정을 깊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주가를, 이 종목도 얼마입니까? 지난 뭐 3, 4월 달에 한 5,000원 미만에서 10,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00%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은 뭐 실적이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주가는 10,000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선에 걸려서 지금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수급상으로도 도망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그죠? 오늘 거래량 25만 주, 전일 46만 주. 최근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 한 35만 주 내 되네요.
앞으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조금 가장 또 적은, 그때 요때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조정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예, 이때가 18만 주. 그때보다 조금 낮네요. 그쵸? 지금 25만 주니까는. 여기서 한 번 정도, 최근에 거래 바닥 최고로 나올 때가 한 20만 주. 오늘 한 27, 8만 주 될 것 같고.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거래가 죽으면서 좀 모습 나오면은 더 크게, 여러 번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빠질 모습은 아닌 것 같죠, 그쵸? 근데 단순히 오늘같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뜰 때 조금 못 뜬 걸로 봐서는 조금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이 크게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적도 3분기 좋게 나왔고, 뭐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은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무색하기 때문에 한번 요러다가 한번 출발점은 알리긴 알릴 겁니다. 한번 계속적으로 노려볼만 하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 3박자 재료 있고 실적 호전이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금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강하게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하고, 그죠?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SNS 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 한 3, 4일 조금 조정 양상을 받았지만은 오늘 또 바이오주가 조금 눌려줄 때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강한 흐름인데, 흐름상 이 비메모리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좋을 거다. 그 중에 뭐가 제일 좋다? 넷패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오늘 테마 분석 반도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